뇌졸중은 65세 이상에서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젊은 층에서는 뇌졸중의 위험에서부터 안전한 걸까요? 아닙니다. 뇌졸중의 위험은 물론 65세 이상에서 높지만 중장년층, 즉 45세 이하에서도 발생률이 높고 그 원인도 매우 다양합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신경과 주치 닥터 팀 러닝의 신경과 딥선생 이종윤입니다. 새해에도 신경과 딥선생은 좋은 내용으로 계속 될 거고, 모든 분들이 신경과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뇌졸중은 사실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고 각종 매체를 통해 많이들 접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일반적인 뇌졸중이 아닌 중장년층의 뇌졸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졸중은 많이들 알고 계신 대로 편마비, 발음어눌, 그리고 시야장애 등의 다양한 증상을 나타낼 수 있고, 이런 경우 빨리 병원에 가야 한다고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의 고령 환자들일 경우 뇌졸중 위험인자로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45세 이하의 경우에도 뇌졸중이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그 원인이 다양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중장년층의 뇌졸중의 원인 그리고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5세 이하에서 발생하는 뇌졸중을 중장년층 뇌졸중이라고 하는데, 영에이지 스트로크, 일명 젊은 층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연구에 따라 다양하긴 하지만 중장년층 뇌졸중은 인구 10만 명당 2.5명에서 40명 정도로 보고되고 있고, 20에서 24세에는 2.5명, 그리고 30에서 34세에는 4.5명, 그리고 45세에서 49세 사이에는 32.9명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 발생률이 현저히 증가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노년층의 뇌졸중의 원인이 혈관 질환인 것에 비해서 젊은 층의 뇌졸중은 그 원인이 매우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원인으로 몇 가지 들자면, 심장에서 색전이 잘 생기는 심장 색전증, 그리고 심장의 선천기형, 그리고 동맥이 찢어지는 동맥 박리, 혈관에 이상이 있는 섬유근 형성 이상, 그리고 혈액이 잘 응고되는 혈액 응고병을 가지신 분도 있고, 동정맥 기형 등이 그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제 젊은 층 뇌졸중의 경우에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뇌졸중의 그 치료는 그 원인을 자세히 찾아내는 것이 재발 방지를 위한 중요한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젊은 층의 뇌졸중의 위험 인자로는 흡연 그리고 편두통을 들 수 있습니다. 편두통 중에 특히 조짐 편두통인 경우 허혈성 뇌졸중의 발생률을 2배 가까이 올린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편두통의 그 원인으로 혈액 흐름 저하를 보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편두통이나 혈액 응고 질환을 가진 분들이 경구 피임제, 즉 에스트로겐을 함유한 피임제를 복용할 경우 뇌졸중의 위험을 올린다는 보고도 있으나, 그 경구 피임제 자체가 뇌졸중의 위험을 올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흔하지는 않지만 임산부일 경우 분만 수일 전에서 분만 후에 6주까지 뇌졸중의 위험을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젊은 분들은 본인의 증상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젊은 층에 발생하는 뇌졸중도 장애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두통, 어지러움증, 그리고 시야장애 같은 가벼운 증상이 발생하더라도 신경과 전문의의 진료를 필요로 합니다. 특히 이 편두통 있으신 분들은 본인의 증상에 조금 더 세밀하게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중장년층의 뇌졸중의 원인 그리고 위험인자와 예방까지 알아보았습니다. 2021년 새해 출발 새롭게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람의 기억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신경과 뒷선생이었습니다.